안녕하세요. 말 많은 물고기. 이번 주제는 제가 "자폐 아이들은 왜 사회성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전에 일단 공지를 하나 드릴 거는, 제가 아직 준비를 다 하질 않아서 포스터를 만들질 않아 가지고 그 포스터로 직접 날짜나 이런 거를 정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지를 해 드릴 수는 없는데, 자폐 부모 대상 워크숍을 1월 중순 또는 1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인제 거기서 자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일상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인제 간단한 그 방법들, 또는 인제 그때 질문이나 있으면 그걸 위주로 해 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폐 아이들의 그런 어떤 그 접근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자폐 아이들을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지, 자폐가 인제 그 말 그대로 그 저희 모 이 두뇌의 발달 가능성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그 틀을 옆에서 스스로 벗고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 틀을 옆에서 인제 이렇게 깨 줘야 되는, 알을 깨 줘야 되는 그런 인제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아이들이 껍질 밖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세상일 뿐이지, 실제로 일반 아이들도 알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인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워크숍에서 다루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이 하나 있죠. 그게 두뇌 발달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제 웹사이트에 보면은 전자책,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어 가지고 이 용량이 큰 건 올라가질 않아서, 아직 여기에다가는 이제 PDF로 올리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 놓지는 못하고 그냥 내용만 올라가 있는데, 인제 유료로 바꾼 다음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여기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요 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두뇌 발달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것,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다루려고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계획을 할 건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자폐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하나, 요거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자폐 부모님들 워크숍은 요건 무료 아닙니다. 예, 요거는 그 비용 추가가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공개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공개 강좌라기보다는 뭐죠? 북 콘서트. 네, 북 콘서트라고 하는 걸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제 웹사이트에도 인제 공지를 하겠지만, 요 카카오 지구방, 지금 자폐 부모님들 저희 뭐야 수업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시작을 했던 그 카카오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도 이제 오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의견 듣고 다 인제 동의 얻어 가지고 이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누구든지 인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고, 왜냐면 거기서는 실제 "우리 아이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것도 인제 거기서 부모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거기에다 팁도 올리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분들 수업을 들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아는 분들, 지금은 이제 그 가족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지인들이 인제 좀 들어와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제 그런 분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아르마리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도 물론 이제 공지를 하겠지만, 인제 카카오 지구방 왜냐하면 그거를 한 번에 오픈을 하면 너무 이게 혼잡해지고 광고도 뜨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르마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단톡방 얘기 나오면은 광고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광고해 놓고 빠져나가고, 광고 올리고 빠져나가고 그런다고요. 근데 인제 이 아르마리로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필요한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게 될 테니까, 뭐 그 내용 거기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아는 분들 있으면은 그분들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카카오 지구방에도 이거는 인제 오픈을 이미 해 놓은 거죠. 예. 여기에도 들어오셔 가지고 그 공지를 띄울 테니까 아마 공지는 한 일 주일 안으로 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일 저기 뭐야 1월 달쯤 되면 한 번 더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아 저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나 또는 제게 이메일 리스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인제 이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폐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사회성. 자폐 아이들이 왜 사회성이 부족할까요? 그 생각 해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책에도 썼어요. 이게 뭐라고 썼냐면은 이 진화의 과정, 두뇌가 인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 진화가 인제 사람이 두뇌가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사회성이 있고 사회성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가 발달을 해요. 둘이서 인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언어가 거기서 여기서 사실 언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신호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언어는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생각 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밥 먹어. 뭐 해. 뭐 이거 뭐 이거야. 뭐 지금 공부해." 이런 거는 신호지 언어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호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충돌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언어 발달이 뭘로 가냐면요. 이게 바로 두뇌 발달로 이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인제 쪼끔 놓고 얘기를 하면 좀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하면은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것과 좀 다르네.'라고 하는 차이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인제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요건 개념인데 요거를 인제 사람들은 지식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식으로 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으로 개념화돼서 '아 그렇구나.' 해서 이해를 뚜렷하게 하면서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두뇌가 발달을 해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내가 기존에 봤던 게 한쪽 모습만 봤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서 그 다른 면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해의 폭을 넓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 갈수록 두뇌에는 정보가 더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판단력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판단력이 늘어가는 쪽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과 계엄 왜라고 하는 주제로다가 이제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인제 궁금하신 분은 인제 그걸 보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하는데 그 판단력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문제가 닥치면은 경험이나 기존에 있었던 내가 가진 두뇌에 저장돼 있던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빠르고 쉬운 방법을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두뇌 발달의 하나예요. 예. 하지만 여기에서 막혀 있는 게 뭐냐면 사고력까지는 아니에요. 예. 사고력은 또 다른 차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의 차원이고 여기서 적어도 여기는 이제 판단력까지는 발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아까 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얘기했나요? 아니면 얘기를 안 했나요? 네 어쨌든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걸 옆에서 좀 깨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아이들이라고 해서 알 껍질에 쌓여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판단력의 한계 때문에 이 안에 쪼끔 자폐 아이들보다 좀 다른 형태의 알 껍질이지 알 껍질에 단단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발휘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이 알 껍질을 깨질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어쨌든 판단력까지는 적어도 발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인데 자폐 아이들은 이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예 막혀 버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요번 주제를 '자폐 아이들은 왜 사회성이 부족할까?'라고 하는 걸로 잡은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판단력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이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 길러야 된다, 길러야 된다. 자폐 아이들한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인제 제가 요 이야기로 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인제 하나의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인제 콜롬비아 대학에 있었는데 제 인제 보스가 누구냐면 그 콜롬비아 대학 교수죠. 예. 이 사람은 그 저희 뭐야 테뉴어까지 받아서 인제 거기에 있는데 제가 있을 때 테뉴어 심사가 끝이 났었던가 그랬었었는데 이 사람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네. 뭐 근데 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제 제가 그런 내용들까지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고 제 인제 간단하게 그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는 인제 요거는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험실 그 구성원들이 실험을 하러 인제 데이터를 하러 데이터를 모으러 싱크로트론이라고 하는 데를 주로 가는데 그 아마 제 기억에 캘리포니아 쪽 그거는 인제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나 인제 그 스탠포드나 그다음에 버클리는 자주 갔었고 대학원 때 제 박사 때 자주 갔었고 인제 뉴욕으로 오면서부터는 인제 주로 시카고도 가고 몇 군데 갔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이 데이터 컬렉션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또는 보면은 인제 거의 싱크로트론 안에 인제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식당에서 인제 밥을 거기 인제 잠자리도 그런 데서 자야 되니까 그런 데서 먹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인제 실험원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우리 이제 보스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자. 우리 좀 따로 좀 앉아 있자."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저희 보스는 사회성이 저희가 그랬어요. 이 엔타이 소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반사회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민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인제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인제 이거는 자기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인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아마 10 대였죠. 박사과정으로 이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박사과정 때였나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때가 18 뭐 17, 18 그러니까 일찍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이에요. 예. 그랬을 때 10 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실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험 결과가 궁금해서 여자친구가 아마 스위스인가 뭐 어디 그 이제 원래 인제 출신이라 그랬는데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네 집에 가겠다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가는 도중에 중간에 경유지에서 딱 내렸는데 실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여자친구한테 "자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 따로 가고 나 돌아가서 실험 결과부터 봐야 되겠다." 그러고 비행기를 실제로 돌아왔대요. 예 경유지에서. 비행기표를 사 가지고.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인제 앉아 있으면은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 사람을 좀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 사람의 보스격인 사람이 인제 콜롬비아 대학에 제가 있을 때 리차드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벨상 받았을 때 노벨상 연설이 아니라 인제 그 학교에서 하는 연설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듣고 또 그 사람은 인제 저희 종종 부딪히던 사람이라 저희 보스의 보스격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인제 공간이 겹치는 데도 많이 있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쨌든 인제 그랬는데 그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 이 노벨상 받은 사람하고 뭐 자기 그 제자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하고 이런 천재들의" 자기를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천재들의 정자를 보관해서 얼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발전하려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돌아서서 그냥 거기서는 그냥 그래." 그러면서 웃고 말지만은 돌아서서 '아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생각 얘기할까?'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친구예요. 예. 제가 친구라고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나이 많아도 인제 친구라고 "Hey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인제 저는 친구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보스가 인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이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는 양손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양손잡이가 뭐냐면 사고력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은 뉴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자기 사무실에 서랍을 다 잠가 놔 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뜯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꺼내냈을까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르거든요. 인공위성의 개념을 그려 놓은 것도 거기서 나왔다라고요. 제가 들은 걸로는. 어쨌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양손잡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를 증명할 수 없느냐?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제 스티브 잡스 얘기도 들어보면 뭐 괴팍해서 뭐 "차 위에다가 컴퓨터를 집어 던졌니?" 뭐 이런 얘기서부터 나오고 뭐 "워커홀릭이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뭐 저희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이 사람도 사회성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고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요. 물론 자폐 아이들보다는 사회성이 쪼금은 올라가죠. 왜? 제가 볼 땐 그게 언어 발달에 있어요. 근데 언어 발달인데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사회성이 있고 사회성이 언어 발달의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언어 발달을 했을까요? 그게 핵심이 저는 뭐라고 보냐면 사고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반으로 언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물론 코넬 대학에 있을 때 코넬 의대에 있을 때 그때 제 보스도 실제로 거의 뭐 저는 천재적인 사고력을 지녔다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사람도 그렇고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그 두 사람 제 박사 과정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도 교수는 판단력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 동안에 개 취급받으면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천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재적인 사고력이 어디서 발휘가 되느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글을 쓸 때예요. 글을 쓸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생각이 있으면 그걸 글로 적는 거를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인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두뇌 발달의 핵심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게 왜냐면은 글로 적어 놓으면 내 생각이 객관화되기 때문에 내 논리의 허점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교정을 해 가면서 바꾸고 막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뭐 고거는 인제 글을 쓰는 건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걸 제가 옆에서 인제 같이 논문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보면은 앉은 자리에서 글을 재조합을 시키는데 저는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 박사과정 때 교수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넬에 있을 때 그때 지도 교수는 지금은 하버드 가 있지만 중국계예요. 예. 그런 사람도 영어가 자유롭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도 인제 뭐 가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글을 쓸 때 보면은 영어의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아이디어를 조합을 해 가면서 문장을 만들면서 그 표현을 하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언어 발달이 어디서 왔냐면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언어 발달이 된 거예요. 사회성이 아니라 사회성보다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크다. 무엇보다 더 크다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언어는 미숙한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인 언어가 미숙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저희들까지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자폐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사회성과 뭐를 치환을 시켰냐면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음악으로 소리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발달이 되면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확 줄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회성 발달하는 사람 중에 왜 그래픽 메모리라 그래 가지고 그 책을 완전히 사진 찍듯이 기억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억력 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거를 자폐 아이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폐 아이들도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이거는 자폐 아이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예, 한 번에 물고기 하나를 딱 봤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대로 한 번에 딱 들어온다. 이게 인제 책 전체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책은 글자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아니라 물고기의 지느러미서부터 비늘서부터 그 입 모양서부터 눈동자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사진처럼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고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인제 고런 거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성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인제 쪼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림으로 생각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성과 이게 치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제 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억지로 끌어낼 것인가?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예. 왜? 아이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사회성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시키거나 이러면은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인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폐 아이들은요, 실제 두뇌 발달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사고력과 언어가 결합된 상태에서. 그게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의 두뇌 발달 방법,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이 여기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나중에 사회성은 이걸 바탕으로 사회성이 아니라 대인관계 방법을 하나씩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그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자기의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분석을 통해서 대인관계 방법을 익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자폐 아이들의 그 교육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 발달이 안 되는 상태, 유전적으로 그 왼손 오른손이 딱 나눠진 상태, 그러니까 양손잡이가 거의 없고 실제로는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인 아이들한테 오른손을 자꾸 쓰라고 강요하면 물론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와 함께 그동안에 오는 이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그 두뇌의 억압.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두뇌 속의 알 껍질이 그걸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더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생각은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사고력과 언어를 연동시켜서 두뇌 발달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대인관계도 생각을 해 가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인제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 사고력 발달하는 그 교육은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았어요. 지식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훈련은 많이 있었는데 사고력에 대한 거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질 못해요.
왜 사고력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자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그 접근법이 존재하지 않았었을 뿐인데, 이제는 제가 그 나누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고 저는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그 워크숍 오시면은 아마 좀 더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확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내용 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그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뭐 그래야 한 반년도 채 안 됐는데 아이들과 과거에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냥 의미가 딱히 통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의미가 통하는 그런 말이 대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제 제가 그 책에서 예를 들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 굉장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인제는 학습에 학교에서 학습을 시키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인제 한번 저희 직접 한번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아이들과 두뇌 발달 그 과정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